일촉즉발의 전쟁 중에도 싸우기 위해 먹어야 했던 남자. 한 손에 든 통조림은 남자의 줄인 배를 채우며 다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줬다. 전쟁이 끝난 후 남자가 먹었던 이 통조림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했다. 인류가 피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전쟁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음식이 탄생했고 다양한 음식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 전쟁이 남긴 부산물은 세계인의 입맛을 유혹하며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탄생되는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다. 바로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 전쟁은 그 자체로 파괴자였지만 그 뒷면엔 문화 전파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음식이다. 임진왜란 때 국내에 처음 들어온 고추장. 고대 그리스 로마 군사들의 양식이었던 소시지와 베이컨. 나치 치하에서 콜라 대용으로 개발된 과일맛 청량 음료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인류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왔다. 여기엔 천년의 역사가 탄생시킨 음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맛 처음 만든 사람은 제갈공명이다. 그는 문인이었지만 군사에선 뛰어난 전략가였다. 무엇보다 공명은 오진 촉에서 위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고자 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 속에 만두의 탄생 비화가 숨어있다. 당시 공명과 병사들은 남월군을 추격하기 위해 지금의 윈난성의 금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아 배를 띄울 수 없자 남만의 왕 맹획에게 물어보았다. 남만에선 사람을 죽여 그 머리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 사람의 머리 49개를 제물로 바치면 신이 은병을 보내줄 것이다. 공명은 맹획의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잠시 후 부하들로 하여금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섞고 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들라고 명했다. 그리고 이를 머리수 또는 머리두라고 불렀다. 공명은 이렇게 만든 49개의 만두를 강물에 던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강물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 후 후세 사람들은 남만의 머리라는 의미로 만두를 칭했고 이를 쪄 식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만두로 자리 잡았다. 13세기 아시아 대륙을 제패하고 유럽까지 진출했던 몽골 제국의 창시자 징기스칸 역시 전쟁 중 유명한 음식을 탄생시켰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 기병대의 전투력 비결은 기동력에 있었다. 당시 몽골군은 병사 한 사람이 6마리의 말을 이끌고 전쟁에 나선 것으로 유명했는데 말은 이들에게 기동력뿐 아니라 식량으로도 이용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물이나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말을 잡아 그 피를 마시고 고기는 육포로 만들어 먹었고 말 한 장 밑에 미리 준비해둔 말고기와 양고기가 숙성되면 이를 그대로 먹거나 모닥불에 구워 먹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이 음식은 유럽인들에게 타타르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후에 독일을 거쳐 미국에 소개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의 시초가 됐다고 전해진다. 국민 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순대 역시 몽골 군대의 전투 식량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원래 순대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힘들었던 초원지대 몽골인들이 채소와 가축을 도축한 후 소금을 뿌려 보관했고 이를 담을 용기로 창자를 사용한 것이 기원이다. 징기스칸은 전투에 나설 때마다 돼지 창자에다 쌀과 야채를 넣어 말리거나 냉동시켜 휴대했고 몽골군은 간단 전투 식량 덕분에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국내에서도 예로부터 몽골과 가까운 함경도, 평안도 등지에선 순대를 즐겨 먹었으며 지금은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중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마시는 커피, 아메리카노는 전 세계 하루 소비량만 4천억만 잔에 이를 정도로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인기 있는 음료다. 하지만 아메리카노의 탄생에는 미국의 전쟁 역사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이탈리아에 진출한 미국 병사들은 지나고 쓴 에스프레소가 입에 맞지 않자 끓는 물을 섞고 연하게 마시는 게 일상화됐다. 이 모습을 본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에 물을 타서 마시는 촌스러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커피라 비웃으며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유럽인과 다르게 커피를 연하게 마시게 된 계기는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 1668년 영국으로부터 미국 버지니아 지방에 커피가 전파된 후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의 커피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차의 인기가 높아 커피의 판매는 많지 않았지만 이 분위기는 1773년에 발생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된다. 1773년 12월 16일 밤 식민지 미국 주민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습격해 선적한 차 상들을 모두 바다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 상인들의 차 무역을 금지시키고 동인도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식민지 주민은 차 불매 운동까지 전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과 식민지 미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차값은 폭등했고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애국적이지 못하다는 편견까지 더해지자 유럽 커피 상인들은 이 틈을 노려 값싼 커피 원두를 미국 시장에 들여왔다. 식민지 미국 주민들은 영국산 홍차 대신 값싼 커피를 선택했고 여기에 커피와 물의 비율을 1:2 비율로 섞어 홍차 빛깔과 비슷하면서도 맛도 훨씬 부드러운 아메리카노를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붙여졌지만 미국식 커피 자체는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탄생했고 이는 미국의 문화로까지 이어져 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커피가 미국에 널리 알려진 데엔 군대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본래 미국은 전투 식량에 럼주와 같은 알코올을 지급해왔는데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알코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알코올 음료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고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10년 넘게 논쟁을 펼친 결과 1832년 전투 식량으로 알코올 대신 커피와 설탕을 필수품으로 지정했다. 이어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커피는 남군과 북군 병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긴장과 피로를 커피로 풀었고 물을 끓일 시간이 없을 땐 커피 원두를 씹고 버텼다. 또한 남군은 북군의 해안 봉쇄로 전쟁 물자를 수입하지 못하자 담배를 줄 테니 커피를 달라는 물물 교환서를 보낼 정도로 커피에 집착했다고 한다.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미군들은 커피에 큰 위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이 마시는 커피 양이 1인당 약 15kg에 달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 커피를 끊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아메리카노는 대중적으로 즐기는 음료로 거듭났다. 미국이 겪은 전쟁의 산물이 세계 커피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전쟁에서 무화, 병력, 의료 지원 등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먹거리다. 따라서 전투 식량은 전쟁의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나라별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전투 식량의 원조는 병조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 유럽의 제패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강대국들은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유럽 강대국에 비해 병력이 부족했던 나폴레옹은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식사 시간을 단축해야 했다. 이에 나폴레옹은 거액의 상금을 걸고 전투 식량의 적절한 식품 저장과 포장 방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파리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니콜라스 아베르는 조리한 식품이 저장 기간이 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샴페인 병에다 조리한 당근과 양배추, 양파 등을 넣고 밀봉을 했다. 결국 나폴레옹의 현상 모집에 아베르의 병조림법이 채택됐고 곧바로 병조림 식품은 나폴레옹 군대에 보급된다. 병조림은 오랜 시간 음식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군장 무게도 감소시켰다. 나폴레옹군은 유럽군의 평균 분당 70에 2배 가까운 분당 122동 속도를 자랑하며 영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된다. 나폴레옹군의 병조림은 어떤 무기보다 위협적이었다. 빠른 기동력으로 신출귀몰하는 나폴레옹군의 비결이 병조림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영국은 과학협회와 기술인협회에 병조림보다 뛰어난 식품 보존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런던의 기계공 출신인 피터 듀란드는 평소에 즐겨 마시던 홍차의 차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주석 캔으로 통조림을 발명했고 1810년 통조림 제조에 관한 특허를 제출한다. 식품을 장기 저장하면서 휴대와 조리가 간편한 통조림은 이내 전투 식량 시장을 주름잡기 시작했다. 이후 통조림은 야전을 떠나 가정의 식까지 당당히 오르게 되는데 가장 잘 알려진 통조림은 바로 햄 대체 통조림이다. 1937년 미국의 식품 가공 회사인 H사는 통조림을 만들고 난 후 부산물로 남는 엄청난 양의 돼지 어깨살 때문에 굴칠 알았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그 돼지 어깨살을 다진 후 햄과 소금, 전분을 섞어 햄 통조림을 대체할 수 있는 통조림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햄 대체 통조림을 전투 식량으로 채택했고 급기야 연합군 모두에게도 공급한다.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값싸고 풍부한 돼지 어깨살로 만든 통조림만은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했고 병사들은 이를 두고 특수군용 고기라고 불렀다. 햄 대체 통조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간인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떠오르면서 애국 음식이란 별명까지 얻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값싼 가격과 넘쳐나는 물량으로 영국과 미국 국민들의 식탁을 점령했고 양돈 산업의 부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애국 음식이었던 햄 대체 통조림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햄 대체 통조림이 탄생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그 인기는 여전히 대단하다. 햄 대체 통조림은 미국에서 1초당 3.8캔이 소비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70억 캔 생산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비록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공급으로 인해 사람들이 결국 실증을 느끼면서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남기기도 했지만 햄 대체 통조림의 시작이 현대인들의 식탁을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진한 육수에 푸짐한 햄과 소시지, 얼큰한 양념장까지
한국 전쟁 직후 미군의 햄과 소시지를 찌개에 넣어 먹던 것에서 유래한 부대찌개는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다. 당시 미군 부대의 상징이자 서구 문화의 창구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 콜라와 양담배를 처음 알았고 심지어 팝송과 로큰롤까지 전해졌다. 또한 이곳에서 흘러나온 햄과 소시지를 한국식으로 찌개에 넣어 만든 부대찌개는 오래전 존슨 미국 대통령이 강간했을 때 존슨탕이라는 엉뚱한 이름을 얻기도 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국내 최초의 퓨전 요리로 인기 외식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전쟁 음식이 어떻게 세계에서 통할 수 있었을까? 이는 국내 외식 기업의 역사와 그 발전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외식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전쟁 음식인 부대찌개는 물론 그 외 다른 음식들도 브랜드화된 메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987년 국내 종합 외식기업 N사 한식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 공장을 준공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이뤄내며 최초의 한식 프랜차이즈라는 신시장을 개척했고 1992년에는 국내 외식 문화 전성기를 이끌 메뉴로 다름 아닌 부대찌개를 선보여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단순한 전쟁 음식으로만 여겨졌던 부대찌개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해외 진출 시에는 비빔밥과 불고기처럼 부대찌개 역시 한국의 맛과 멋을 지키며 현지화에 맞는 음식들로 탈바꿈해 한류를 이끄는 대표 음식으로 꼽히기도 했다. 부대찌개의 도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2년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금융회사 M사가 국내 외식업 중 한식으로 유일하게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로 정착한 N사를 인수한 것이다. 당시 이를 지켜본 업계 사람들은 M사의 선택을 두고 의외의 선택이라 평했지만 실제 인수 2년 만에 N사는 신규 런칭 브랜드 4개와 함께 성장세를 기록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같은 부대찌개 해외 성공은 M사의 N사 인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수백 개 가맹점에 통일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 IT 솔루션을 비롯해 안전 창업 솔루션, 시스템 솔루션, 인재 솔루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은 오래된 한식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었고 나아가 이 경영 혁신 솔루션은 부대찌개가 1초에 하나씩 팔릴 만큼 N사의 모든 브랜드의 시스템적에 담겨 있다. 또한 부대찌개는 2013년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식의 세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쟁의 아픔을 담고 있는 부대찌개는 한식 브랜드로 탄생한 것에 멈추지 않고 세계 외식 업계로 나아가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21세기 한식 세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쟁은 음식을 먹을 때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잃게 만든다. 그들이 남긴 음식도 우리에겐 성찬이었던 미군 부대의 고기가 그렇다. 하지만 이는 부대찌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잇고 당당히 우리들의 식탁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로 변신했다. 살기 위해 싸워야 했고 싸우기 위해 먹어야 했던 그 시절.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던 음식들이 세계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의 변신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